네, 데이 39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빈칸 추론입니다. 한 가지 호기심을 이끄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에 관한 건가 봤더니 이름에 관한 거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기반으로 한 이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지명으로 이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호기심스러운 게 뭐냐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이때 말한 데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만든 이름이 되겠지. 그런 게 너무나 종종 obscure이라고 하는 건 불분명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야. 부연 설명하고 있죠. 보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떤 장소에서부터 오는데 그 장소는 few란 말은 자체의 부정이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have heard of란 말에서 이때 of는 앞쪽에 나와 있던 요 장소랑 연결돼서 그 장소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장소에서부터 이름이 유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노릇이죠. 이름으로 쓸만한 지역이면 유명한 지역일 것 같은데 들어본 적 거의 없는 그런 장소로 이름 만드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다면 우리는 should there be니까 있어야 하는가, 있는 게 옳은가, 그렇게 더 많은 미들턴즈라고 하는 지명이, 미들턴즈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죠. 뭐보다? 이 런던즈라고 하는 것보다. 이 런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유명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이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런던으로 성을 쓰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나오죠. 반복입니다. 너무나 더 많은 월딩턴즈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이겠죠. 이게 왜 더 많냐는 거야. 뭐보다? 브리스톨즈. 누가 봐도 아는 지명이란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유명한 지역은 안 쓰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런 지역으로 이름이 그렇게 많겠냐 이거죠. 주요한 도시들, 중세 영국의, 즉 런던, 요크라든가 이런 게 다 이 주요 도시겠죠.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uncommon이니까 흔하지 않다는 거야. 뭐로서? 그렇지, 성으로서. 이분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란 뜻이죠. 아주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소들을, 이게 목적이고요. 홈이란 말은 이때 고향 정도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여기서 말한 그러한 장소들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던 이 중세 영국의 저명한 도시들을 말합니다. 메인 시티가 되겠죠. 여기가 고향인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건 surnames, 사람의 성이야, 성으로 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To understand이란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백한 역설을. 자, 역설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 출생지인데 왜 이걸 성으로 쓰는 사람이 없냐 이거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keep in mind는 기억나죠? 명심하다는 뜻이야. 이하를 명심해야만 됩니다. 이 성이라는 거의 기능은 사실은 삐리리이기 때문이겠죠. 이건 뭐 상식적 차원에서 알 수 있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남들과 구별되는 너만의 독창적인 거야 하잖아. 대도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 사니까 그 대도시 이름 쓰면은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똑같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한 사람이 불렀어. 일단 내용상 부른다면이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입니다. 부른다면 누구를? 그 자신을 뭐라고? 런던의 피터라고 하는 거야. 나는 런던에서 온 피터란 얘기죠. 그렇다면 그는 우드비는 뭐뭐일 것이다. 그저 한 명이 불과할 거야. 수백 명의 그러한 피터들 중에 한 명이 불과하겠죠. 왜? 당연히 런던의 피터는 아주 많을 테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searching이라고 하는 건 찾고 있는, 즉 search for him이니까 이 런던의 피터를 찾고 있는 누구든 간에 would be at a loss라고 하는 건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이란 뜻이니까 당연하겠죠.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수많은 런던에 사는 피터들 중에서 찾아 헤매겠죠. So, 그러니 as a rule, 일반적으로 말이야. A person, 한 사람은 얻게 될 겁니다. 그 이름 피터라고 하는 거, 즉 런던의 피터를. 오직 언제만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갔을 때만. 어디로 이사 가는 거야? 시골 지역으로 말이죠. 자, 그 시골 지역이 어디냐면 런던이라고 하는 것은 우드비, 뭐일 거죠. 명백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거야. 왜?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런던 출신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런 의미가 되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 되겠죠? 이름은 구분 짓기 위한 거야.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뭐로부터? 모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따라서 대도시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름으로 쓰면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 글의 핵심 요약을 정리해보면 장소에서 유래한 성은 어쨌든 개인 식별을 위해서 흔하지 않은 장소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통해서 아래 글들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연관된 질문이겠죠. 처리의 유창성이란 말은 능숙함 정도가 되겠죠. 조직 내에서까지 묶으면 됩니다. 동사는 concerns인데 동사가 되면 이거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뒤에는 간접 의문이 오니까 어떻게 조직들이 측정하는가, 그 조직의 직원들 또는 고객들의 의견을. 자, 일단 중요한 키워드 정리하면 조직 내에 있는 직원이나 조직 밖에 고객이 어떤 의견 낼 거 아닙니까? 자, 그 의견을 조직에 있는 그 직원들은 아마도 측정을 하겠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보면 그 직원의 일 처리에 능숙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consider니까 고려해보자. 다음에 오는 예를. 즉, 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예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A는 보통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고 아닌 근거가 있습니다. 조동사 will 나왔고요. 동사 bias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는 여기 있는 the vocal employees. 자, 일단은 문제가 있죠. 앞에 정관사 더가 나왔다는 건 목소리를 내는 강경한 직원이 앞에 한번 언급됐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는 첫 번째가 아니겠죠. 일단 목소리 내는 직원이 있는가 B에 C에 찾아봐야겠습니다. B번 가봅시다. 한 매니저가 지속적으로 받아요. 요구사항을 받는데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받는 거죠. 자, 접속사 대신 그 요청사항을 말하겠죠. 회사 정책이 뭐 해야 한다는 거야?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B라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생뚱맞아 보일 수 있겠지만 충고, 주장, 요구, 제안, 명령 등등의 슈드의 특별용법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는 건 회사 정책이 바뀌는 게 마땅히 옳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조동사 슈드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미국식 영어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영국식은 다 써주긴 하겠지만 따라서 이때 이 한 명의 직원이 아까 봤던 목소리 큰 직원이 아닐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요청으로부터 그 매니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되겠죠. 판단해야 됩니다. how가 있으니까 또 간접 의문문이겠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 그 조직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이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질문 속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판단을 잘 하면 여기 있는 능숙도가 좋은 거고요. 판단을 못하면 또 떨어지는 게 되겠죠. 따라서 B는 윅박스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괜찮은 것 같죠? C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년에 6번의 실험에서 그들은 입증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 그들이 받을 만한 복수 대명사, 복수 명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C도 첫 번째는 될 수가 없겠죠. 우린 다시 B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봤던 B에서도 아직까지 복수 대명사가 받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끝났죠. B에서 A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B, A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공부 차원의 나머지도 마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한 한 명의 직원이 바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직원이겠죠. 그 직원의 이 빈번한 요청이 편견을 만들어낼까 이런 겁니다. 누구의 편견이야? 그 매니저의 센스, 인식. 자, 어부가 나왔으니까 동격으로 뒤쪽에 또 간접 의문문이 있겠죠. 어떻게 그 사람들 중 나머지니까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이 느낄지에 대해서 그 정책.
자, 일단 정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요 한 명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책이 바뀌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한 명의 의견일 뿐인 거야. 자,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가 시사합니다. 그 대답은 yes라고. 자, 이때 yes란 말은 뭐야? 실제 편견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시 C로 갑니다. 1년에 6번의 실험에서 그들, 아까 나왔던 그 전문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입증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겠죠? 사람들은 가진대요. 뭐를? 어떤 경향을, to infer니까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that 이하라고. 친숙한 의견이 입니다. 바로 만연한 의견이란 얘기야. 일반적인, 만연한. 따라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됐어? 친숙해진 거죠. 그 한 명의 의견이지만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마치 뭐처럼 일반적인 원이란 말은 여기 있는 의견을 받는 거겠죠. 의견처럼 추론된다는 겁니다. even if는 설령 뭐뭐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인지된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할지라도 무엇에? 한 명의 특별하게 목소리를 내는 강경한 그룹 멤버, 아까 말한 그 한 명이겠죠. 그 한 명만의 의견이라고 해도 그게 워낙에 반복되니까 친숙해지는 거고, 이미 친숙해지면 그게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의견이라고 아마도 착각한다는 게 되겠죠.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매니저는 일의 능숙도가 떨어지는 게 될 겁니다. 이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직 내 한 사람만의 지속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되면 친숙해지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일반적 의견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글에서 말하는 중심이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쪽에 연결고리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보였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앞뒤가 반대 내용이겠죠. 자, 그 토양이니까 아마도 토양도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 토양이 컴팩티드 됐단 말은 굉장히 딱딱하게 경화,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토양은 필요하겠죠. breaking up이라고 하는 건 토양을 갈아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번식돼 있다는 거야. 급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뭔지 모르지만 그 토양이 지금 되게 안 좋아졌다는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however는 역접이니까 앞에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겠죠. 우린 그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늘 그렇듯 원이 나온다는 말은 뒤에 복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렇게 말입니다. 자, 대시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아주 빠르게 퍼지는 거죠.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이니까 농업이 has begun이라고 하는 건 시작되면까지 묶어야 됩니다. 즉 농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쫙쫙 퍼지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that 이하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몇몇 농작물들은 are 나오고 나서 그 유명한 both A and B니까 둘 다 양자 긍정이죠. 첫 번째는 뭐야? 더 생산적이란 말은 더 잘 생산된다는 얘기고요. 더 쉽게 재배가 된다는 거야. 뭐보다? 나중에 기르는 농작물보다. 즉 같은 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배했던 농작물이 세 번째, 네 번째 농작물보다는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땅을 쓸수록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be equal to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데 열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이죠. 이동하는데 어디로? 경작되지 않은 땅. 왜? 이미 경작된 땅은 한 번, 두 번 빼곤 나머지는 안 좋으니까 아직 경작되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찾아 뭐 한다고요? 이동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열성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말이겠죠. 자, 일단 농업에 플러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플러스를 계속 봐야겠죠. 자, 만약 당신이 태운다면 burn down이니까 숲 하나를 다 태워 없앤다면까지 묶어보자. 그러면 너는 남겨지게 될 거야. 무엇과 더불어서? 비옥한 땅. 이때 말한 비옥한 땅이란 말은 뭐야? 굉장히 땅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플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아직 아니겠죠. 2번 가보자. 올 자체가 주어되면 당신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는 입니다. 보통 뒤에 투부정사 to를 빼겠죠? 그저 파는 거예요. 작은 구멍을. 어디에서? 그 땅에서. 이때만한 땅은 다시 태워서 비옥해진 땅이겠죠. 지금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동사원형 dig, 컴마 뒤에 동사원형 plant. 자, 마지막에 and 나오고 다시 한번 동사원형 wait for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씨앗을 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씨앗이 뭐 하기를, 그렇죠? 자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할 게 편하죠. 적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요인이니까 아직도 2번은 답이 아니겠죠. 세 번째 갑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허락한다면 그 땅이 뭐 하기를 좀 쉬도록, 참고로 여기 let이라고 하는 게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죠. 왜 쉬게 하는 거야? 허락하기 위해서. 그 비옥함이 to build up again, 다시 한번 build up,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again이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일단은 재배해서 잘 자랄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 상황인데 이게 다시 한번 비옥해진다는 말은 이미 나빠졌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터프니까 그 질긴 잡초의 뿌리들은 필요하대요. 제거되어질 필요가 있다. 수동태가 지금 부정사에 포함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좋은 씨앗에 배드는 토대. 이거를 모판이라고 하죠. 일단은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 잡초가 제거된다는 말은 지금 잡초가 무성히 자랐다는 말이니까 어디와 연관된 거야? 여기 있던 잡초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용 이어지겠죠? And for that,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나의 쟁기가 필요하죠. 쟁기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도 한 마리 필요합니다. 왜? 그 쟁기를 끌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렇게 데려온 소 한 마리는 반드시 be fed니까 먹이를 받아야 한다. 즉 먹잇감을 우리가 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목초지가 필요하죠. 뭐뿐만이 아니라 이 경작지뿐만이 아니라 즉 농사를 지을 땅도 필요하고 이 땅에 쓸 소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도 필요한 거야. 굉장히 땅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5번 문장은 이때 구문이겠죠. 가짜죠, 진짜죠입니다. 그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얘기야. that 이하가. 이동식 농업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어떤 상태로? 아주 인기 있는 상태로. 누구한테? 많은 부족 사람들한테. 어디 사는 사람들이야? 바로 숲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오늘날까지도 말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동식 농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처럼 한 곳에 정착하려면 잡초를 없애야 되고 쟁기질 해야 되고 쟁기질하기 위해서는 소도 필요하고 소를 기르려면 경작지뿐만이 아니라 목초지도 필요한 것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해? 그냥 이 땅을 버리고 다시 다른 숲으로 가서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태우고 다시 농사를 짓고 또 그걸 끝나면 또 다른 숲 가서 태우고 농사 짓는 것처럼 이동식 농업이 아직도 숲속에선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동 농업은 초기 작물들이 더 생산적이고 쉽게 재배되기 때문에 기존 경작지가 비옥함을 잃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오늘날 숲속에서는 많이 인기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긴 하죠?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4번과 5번은 작문이고요. 먼저 제목을 찾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맥상 낱말 쓰임이 잘못된 게 있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관객이에요. tend to는 경향이 있다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도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리고 feel이니까 느끼는 경향도 있단 말이야. at ease라고 하는 건 아주 편안하게 안심한 상태로 무엇과 더불어 그것에 이 convention이라고 하는 게 관습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때 말한 it은 영화겠죠. 영화가 기존에 쭉 가지고 있던 관습 이런 것에 아주 편안한 안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tend to에 묶이는 take와 feel이겠죠. 자, 이때 말한 대인은 앞에 나온 그 관객, 청중들을 말하고요. 관객들은 앉아 있겠죠. 어디 앉아 있습니까? 편안하고도
어두워진 극장 안에 앉아 있겠죠. 자, free from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즉 뭐뭐가 없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뭐 자동차 경적 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딴 거 없는 거죠. 아주 차단된 어둠 같은, 암흑 같은 극장 안에 있는 거죠. 자, 컴마 뒤 ing 분사 구문이니까 우리말로 주면서 뭘 준다는 얘기야. 최적의 attention, 집중, 관심을 어디에만 주냐? 바로 이 반짝 깜빡거리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건 아마도 스크린 위에 비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화 상영되는 거겠죠. 그건 종종 유일한, 아주 유일한 빛의 원천이니까 광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즉 극장 안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유일하게 빛이 나오는 게 스크린에 비치는 반짝거리는 이미지, 이게 바로 영화 화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 최적의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A는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극장은 어두우니까 그런 어두운 환경은 가진대요. 어떤 경향을 가지는데 경향 같은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꾸민다고 했죠. 생산하는, 즉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뭘 만들어내는가? 첫 번째, 디펜스 리액션이라고 하는 건 방어 반응이 되겠죠. 그게 되게 낮아진다고요. 왜? 나는 지금 되게 어떤 상태야? 안전한 상태란 말이야. 안심하고 있으니까 방어 기제는 완전히 축 처지는 거죠. 자, end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뭐가 있느냐? 뒤에 보니까 더 높아진 감정적 리액션, 즉 감정적 반응은 높아진다고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울면 따라 울고 주인공이 분노하면 따라 분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향을 만들어낸다. 문제가 없겠죠. 맞는 말이니까. 다음 문장 보시면 심리학자 이러이런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 연구했겠죠. 뭐를? 이펙트는 영향, 효과니까, 즉 어둠이 어디에 미치는, 이 청중들한테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어. 어디에서? 그 영화 극장에서.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결론을 맺었겠죠. 자, 이제 결론 내용이야. 그 어둠, 극장 안의 깜깜함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부동성이니까 움직일 수 없죠. 좌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상대적으로 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게 다 없겠죠.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겠죠. 또 고립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현실지향적인 대인관계적 사건들, 즉 극장 안에서는 회사 업무 볼 필요 없고 사람 사이 갈등도 없잖아.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자, 이런 모든 주어가 야기한다고요. 뭘 야기합니까? 셀프라고 하는 건 그 자신이 to not tell, 특이한 구문이죠. to not tell이니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야. 차이점을 뭐와 뭐 사이에?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자, 이때 말한 비현실은 뭐겠어? 바로 영화를 말하겠죠. 영화 속의 장면들과 내가 실제 사는 현실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도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더 셀프는 영화관에 온 관객 자신을 말하겠고, 보통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인데 지금 to not tell로 쓴 이유는 이건 강조의 느낌이겠죠. 따라서 실제와 이 비현실적인 영화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완벽히 영화에 몰입돼서 현실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추가적으로 there is란 말은 뭐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증가된 게 있네요. 감정적인 각성, 즉 감정적 각성이 증가됐다는 말은 막 감정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원시적인 디펜스, 약간의 방어 기제인데 그것도 뭐 된다는 거야? invoked. 이거는 환기되어진다 또는 뭐 활성화된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건 뭐야? 즉 깜깜한 극장 안에서 현실감을 최대한 느끼면서 방어 기제가, 거기에서 악당 보이면 나도 약간 방어 기제가 발생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넘어왔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건 또한 engage란 말은 뭐 참여시킨다는 뜻이겠지만 문맥상 뭐 사로잡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 청중을 사로잡는데 그것도 생리학적으로 사로잡아요. for. 왜냐하면 이때 it은 앞에 나온 영화겠죠. surrounds, 즉 둘러싼다는 겁니다. 누구를? 그 영화의 관객들을. 뭘 가지고?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들을 가지고 말이야. 그 자극들이라고 하는 게 센스, 우리 인간, 즉 관계의 감각을 block, 막는다고?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감각이 굉장히 가득 찬다는 의미로 이 홍수가 된다, 넘친다라고 하는 flood 정도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즉 시각과 청각의 자극으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완전히 감각 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얘기야. 영화라고 하는 건 만듭니다. 그 영화의 진수를 만든다. 즉 영화가 말을 한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컴포지션, 구성, 작곡 또는 색깔, 사운드, 소리 그리고 리듬을 통해서. 즉 영화는 영화가 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만의 말을 한다는 거야. 즉 영화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 시각적인 사진 그리고 사운드 트랙 이것이 인걸프란 말은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뭐와 뭐를? 눈과 귀와 마음을 그것도 단번에 말이죠. 엄청난 영화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야. 주어는 연구입니다. 내용상 행해진 연구겠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까지 묶으면 됩니다. 그 연구가 뭔가를 드러냈죠. 이하가 바로 밝혀진 겁니다. 내용상 모션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죠. 영화의 움직임이 프로보크라고 하는 건 유발한다는 얘기야. 운동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누구에게서? 그렇죠.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서. 서치해지란 말은 이를테면인데 뭐가 있나 봤더니 근육 반사작용, 운동의 충동, 증가된 맥박수. 자, 엔드가 나서 마지막이겠죠? 다른 신진대사 행동.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야?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운동적 반응들을 어쨌든 유발한다는 거야. 뭐가?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션, 움직임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뛰는 거 보면 우리도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하는 거겠죠? 영화의 이 주인들은 뭐야? 영화 극장 소유주겠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연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this, 이것을. 자, 누가 물어봅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린 뭘 쓰면 되는 거야?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겠죠? 영화 속에 있는 움직임이 실제 운동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쓰면 됩니다. 자, 뭐도 없이 알 수 있었냐면 바로 실험적 연구의 혜택도 없이 바로 앞에는 나왔잖아. 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 영화관 소유주들은 그런 실험 결과 없어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자, 4가 나오지. 왜냐하면 when부터 묻고 보자. 자, 이때만은 대인은 영화 소유주겠죠. 그들이 보여준다는 건 상영하는 거야. 공포 영화를 상영할 때까지 묻고야겠죠. 자, 그 영화 소유주들은 종종 뭐를 받아? 요청을 받아요. 좀 증가시켜 주세요. 양을요. 에어컨디션 양을 증가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듀트는 뭐뭐 때문이니까 바로 증가된 퍼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땀이니까 아주 흥분을 느낀 이 관람객들이 땀이 막 나니까 그것 때문에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영화 소유주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당연히 몇 번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답은 5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이미 풀었던 것처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관객들은 어두운 영화관 환경과 산만함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각, 청각, 자극에 집중해서 영화의 감각적 효과에 쉽게 사로잡힌다 라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의 39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중 꼭 하시고요. 반복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